안녕하세요, 벌쟁이 김대인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또 떴습니다. 또 떴습니다.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게 장수 농약사과에서 적화제죠. 꽃 피었을 때 세빈을 살포하는데요. 원래는 꽃 피었을 때 살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수 농약사과는 꽃 필 때 세빈을 살포합니다. 근데 이 개똥이들이요, 좀 골 때려요. 이 적화에 효과가 있냐? 근데 안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적화에 절대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꽃들이라고 그러죠, 꽃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꽃을 떨구기 위해서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적화에는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사과농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수 개똥이들은 꽃 피었을 때 세빈을 살포해요. 근데 웃긴 거는요, 수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작용으로 수정이 안 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걸 아는 개똥이는, 개호루는 한 놈도 없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사과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요, 세빈을 살포하면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어떻게 안 되냐면요, 모든 곤충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세빈이. 이게 꽃에서 꿀을 따먹기 위해서 쫓아온 모든 곤충, 해충이 아니죠. 해충이 아니에요. 이 자연에 도움을 주는 모든 곤충을 싸그리 다 잡아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장수 농약사과들, 이 개호루들이 생태계를 박살을 내는 거죠. 지네들 사과꽃 수정 필요한 만큼 되고 나면 더 이상 수정 안 되게 하려고. 얘네들을 개똥이라고 하고 개호루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내검을 하고요. 제가 오늘 내검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소비를 또 꺼냈습니다. 약 50장 정도를 꺼냈어요. 그나마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놔뒀던 것들도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약 50장 정도를 빼냈습니다. 빼냈는데, 그렇게 빼내고 소비를 넣어줬는데도 또 이렇게 벌이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영상에는 몇 번 올렸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집을 나오는 벌을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수 농약사과에서 살포한 세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과꽃이 폈을 때요, 세빈을 살포하면 그 세빈이 45일을 갑니다. 그 약성이 45일을 가는데요, 자, 우리 벌들이 거기서 세빈을 묻혀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소비가 오염이 돼요. 봉충이 있는 상태에서 오염이 되는 거죠. 꿀을 저장하기 위해서 밟고 다니니까. 근데 그 오염된 걸 내역공들이, 이제 외역공들은 이제 꿀을 갖고 들어와서
소방에 저장하고 떨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내역봉들이 그 꿀을 이동시키려고 하고, 또 소비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걸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역봉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럼 내역봉이 배가 고프고, 외역봉이 없어지니까요, 배가 고프고 죽어나가고 나면 이제 소비에 들어있는 봉충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봉충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세빈이 45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봉충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강한 벌에다가 넣어준다고요? 세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전부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빈이요, 일반 살충제가 아니에요. 그 소비 옮겨서 넣는 순간 그 벌통도 다 작살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죠, 이 봉충되어 있는 벌들이. 그래서 이 벌들이 태어나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내검을 하면서.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다고 그 봉충을 다 내버려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박테리아가 번성을 합니다. 이 개호루들이 친 거는 45일이면 끝난다 치지만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봉충이 썩어나가요. 썩어나가면서 박테리아가 번성을 해요. 근데 박테리아가 번성을 하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이러스가 또 생겨요. 박테리아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이 벌써 7월 말이죠. 7월 말인데 지금 벌집 붕괴 현상을 재봉장은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일으켰고, 작년에도 일으켰고, 올해도 일으키고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하루에 두 번씩 이 나온 벌을 잡아서 집어넣고 합니다. 근데 어느 통에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내금 때까지는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다음 내금 하다 보면 벌이 빈통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환장을 노릇이거든요. 소비를 지금 계속 빼내고 있어요, 소비를.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되는 건 놔두고 빼내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내금을 했고, 오늘도 약 50장 정도를 빼냈어요, 소비를. 오염이 된 것들. 근데 이렇게 벌이 또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초보 벌쟁이님들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봉할 때 이런 경우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봉장에 이렇게 나무를 한두 그루씩 세워 놓으시면 벌들이 멀리 안 갑니다. 그래서 분봉 받기가 편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분봉이 아니고요, 집을 버리고 나온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벌집 붕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게 세빈의 짓거리입니다. 이게 세빈이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장수 전라북도 장수, 이 장수 농약사과가 저지른 짓거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안 끝나요. 이 계속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소비를 꺼내고 해도 이제는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연결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벌에 조금 이상 있으면 항생제 쓰는데요. 항생제 쓰지 마세요. 제가 요 앞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항생제 안 쓰고 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봐라 그러더라고요. 항생제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좋을 줄 모르지만요, 항생제 쓰게 되면 진짜 슈퍼 박테리아 나옵니다. 거기다 슈퍼 바이러스 나오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슈퍼 박테리아나 슈퍼 바이러스 나와버리잖아요. 이 봉장 그대로 아웃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항생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요, 슈퍼 박테리아나 슈퍼 바이러스 딱 나오죠. 그 순간 그 봉장 그냥 작살나 버립니다. 항생제를 안 쓰면 죽는 놈은 죽지만 사는 놈은 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항생제 쓰지 마시고 벌을 축소를 해주세요. 벌은 자기 군수보다, 지들보다 집이 커버리면 집을 버립니다. 소비가 많아도 집을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벌집 자체는요 습이 존재를 해요. 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벌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벌이 한 번에 작살나거나 어떠한 농약으로 인해서 벌이 외역봉이 다 죽어버리거나 그 영향으로 내역봉이 피해를 입으면요, 공군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소비 관리가 안 돼요. 소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벌이 결국은 집을 버리는 거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벌은 좀 따닥따닥 군집을 만들게끔 해주라 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소비가 남을 정도로 넣어주면 안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요, 웬만한 병은요 안 들어옵니다. 웬만한 병은 들어오지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진드기 있죠. 벌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드기가 번성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진드기는 열에 약해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압축을 해달라고 하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뭔가 특별한 방법만을 원하시더라고요. 벌 압축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다면 지금 양봉가에서 진드기 약을 사용하지 않겠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봉군을 유지하고 버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백록부행이 생겼는데 뭔 약을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소비를 한 장 빼세요 그럽니다. 왜냐면 이 보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벌량이 이 정도면 나는 많은 거야 라는 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비 하나에 벌이 5,000마리 붙어 있는데 이것도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비 하나에 벌이 500마리 붙어 있는데 이건 진짜 많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소비 한 장당 벌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냥 언뜻 계산하면 2,000마리가 붙죠. 2,000마리. 그냥 간단하게 2,000마리 정도 붙습니다. 맞는가요? 그만큼 소비가 벌이 꽉 찰 정도로 붙어 있어야만 새끼도 잘 키우고 또 어떠한 질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끊임없이 청소를 하거든요.
오염된 물질을 밖으로 갖다 버리고 병든 이 새끼들을 물어서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벌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야 이거 너무 깝깝한 것 같은데 할 정도로 군집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벌을 그렇게 만들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소비,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때 그 소비 한 장 빼시면 맞습니다. 일반 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드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진드기도 벌이 강하게 압축이 되면요, 진드기가 못 버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재를 안 쓰고 잘못해 버리면 농장 자체가 작살나죠. 그러니까 대농가들은 약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 약재 한 번 안 써가지고 공장 자체가 전부 다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약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취미로 하시는 벌쟁이님들은 될 수 있으면 약재 쓰지 마세요. 약재 안 쓰셔도 돼요. 약재 안 쓰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가 내가 볼 때는 소비가 6장이 필요해 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요, 거기서 소비 한 장만 빼버리세요. 그래도 야네들은 어느 정도 소비 한 장만 빼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막 여름에 덥고 그러는데 어떻게 줄이냐 이런 분 또 계실 거예요. 소비와 소비 사이를요 약 1, 2mm 정도 띄워주시면 돼요. 소비를 내가 생각했을 때 소비가 5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장 빼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장 빼버리고 그럼 소비가 넉 장이잖아요. 그럼 넉 장에서 소비와 소비 간격을 1mm 정도 1 내지 2mm 정도 더 벌려주시라는 겁니다. 소비와 소비 간격을 1 내지 2mm 살짝만 그게 더 벌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비를 놓고 손으로 꽉 밀어서 압착을 합니다. 그 압착만 안 해도 1, 2mm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소비가 내가 생각할 때 5장 소비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서 한 장 빼도 충분하고 새끼도 잘 키우고요. 오히려 새끼 굉장히 잘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 굉장히 적습니다.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죠.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적어요. 재봉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요, 그 압축이에요. 압축을 못 시키니까. 농약 때문에 다른 벌에서 털어서 넣어줄 수도 없고요, 그 새끼가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날 놈들을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게 압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만 빼내는 거예요. 이 전북 장수군 이 농약사과 정말 문제입니다. 세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갑니다. 이때쯤이면 장수 농약사과에서는 낙과 방지제 약 치겠네요. 사과가 열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땅바닥에. 그거 방지하려고 낙과 방지제 약 칠 겁니다. 이쯤 되지 않나 싶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구두둑 떨어지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낙과 방지제 약을 쳐요. 근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수도 없어요. 장수 농약 사과는 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가 엄청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전파하셔야 돼요. 전파하셔서 장수 농약 사고를 그래도 나는 장수 농약 사고 먹겠다 그러면 먹으라고 해야죠. 그죠? 그지만 모르고 멍청하게 먹게는 놔두면 안 되죠. 알고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장수가 농약 천지로 농약으로 사과를 키운다라는 걸 알고 먹는 사람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전파해야 돼요.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려면 여러분이 일일이 전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좋아요 클릭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 유튜브가 인기가 올라갑니다. 인기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못하지만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갖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장수 농약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